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입니다. 일단 중소형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아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 같아요. 유튜브 주식 투자자들의 연예인이시죠. 이제 염승환 부장님이 계시는 그런 투자증권사이기도 하고, 또한 윤지호 센터장님이 계시는 그런 투자증권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간혹가다 좀 시장을 참고할 때 영상을 잘 보고 있고, 사실 굉장히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 투자증권사를 좀 분석을 하면서 유튜브 조회수를 좀 봤어요. 네,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실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아마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기업을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뭐 윤지호 센터장님, 염승환 부장님도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엄청난 실적이에요, 실적. 일단 작년도 들어서 이제 실적 증가세가 100% 이상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투자 중개업, 투자 매매업, 그리고 부동산 중개, 아니면 대출 채권이라던가 IB, WM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이 아주 고루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조금 더 좋게 보는 쪽이 이제 대출 채권에 대한 이자 수익인데, 어, 이런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채권 이자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대출 채권에 대한 이자 수익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작년 기준으로 500억을 넘었습니다. 그만큼 이쪽에 대한 캐시커 역할을 매우 꾸준하게, 매우 안정적으로 해주고 있다. 특히 금리가 상승이 더 진행된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실적이 당연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굉장히 견조한 성장세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다들 아시겠지만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주식에 대한 거래 대금이 물론 이 코인 시장의 그런 압도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파급력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는 떨어져 보이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실적은 저는 잘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거래 대금이 그렇게 빠지지가 않고 있고, 특히 시중 자금, 유동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여전히 풍부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 바로미터로 보았던 이제 대형 증권사들의 실적이 하나둘 나오고 있어요. 역시나 올해 1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도 마찬가지고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있어요. 올해 1분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주식 자금을 갉아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비관적인 시점도 이제 조금씩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영업 부분에서 이제 수익성이 개선됐고요. 이거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밝힌 겁니다. 특히나 이 시중 이제 자금이라고 하죠. 개인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영업 본부라던가, 특히나 이 인터넷 증권사죠. 최초의 인터넷 증권사입니다. 리테일 금융본부 실적이 그리고 디지털 영업 본부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고 해요. 특히 뭐 투자은행도 마찬가지고 대출 채권 회수율도 마찬가지고 전 부분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EBS 투자증권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거일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가 유상증자예요, 유상증자. 한마디로 전환사채권 발행인데, 사실 좀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600억 정도의 이제 전환사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대략 한 600억 정도의 전환사채권을 발행했는데, 600억이면 꽤나 큰 돈이죠. 왜냐면 이 EBS 투자증권의 시가총액이 4,700억이에요. 10% 이상의 이제 전환 채권을 이제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꽤나 큰 수치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누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라고 밝힐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가장 핵심적으로 이 발행가액을 봐야 되는데, 이 발행가액이 1397원입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죠? 8,520원이죠. 발행가액이 1397원이에요. 보통 전환사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이베스 투자증권도 마찬가지였어요. 보통 한 최소 30% 정도는 할인 이제 발행을 합니다. 보통 지금 주가보다 할인 발행을 하기 때문에 아주 곧바로, 그러니까 지금 바로 주식으로의 전환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통의 관행이었다면은, 이베스 투자증권은 이번에 나온 이제 발행가액이 1397억 원, 1397원, 그리고 대략 한 그때 당시 대비해서 45% 정도의 오히려 할증 발행했어요. 할인 발행이 아니라. 그만큼 EBS 투자증권에서도 굉장히 좀 자신이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발행 주체가 대부분 다 대주주예요. 대주주.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특히나 여기에 이제 따올 수 있는 그 열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전까지에는 이제 채권이기 때문에 이제 이자율을 꾸준히 받아 먹으면서 이제 전환 가액까지는 무조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따로 알아봤었는데 이제 유상증자를 안 하겠다고 해요. 네, 제가 따로 알아본 결과 이베스트 투자증권 관계자분으로부터 이제 들은 내용입니다. 유상증자를 따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은 저는 점차 거칠 것 같아요. 특히 대주주로서의 그런 전환채권을 받아낸 것이고 무엇보다 이 발행 가액이 지금 가격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비싼 가격에 발행이 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돈을 만지는 사업이죠. 보통 돈을 만지는 사업, 뭐 은행도 마찬가지고 보험, 증권사는 대표적으로 규제 산업입니다. 규제 산업. 그러니까 자본금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영업 활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크면 클수록 뭐 대출이라던가 아니면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유로움이 점차 어, 넓어지는 반면에 이 자본금이 적을수록 그러니까 중소형 기업일수록 이쪽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EBS 투자증권은 자본금이 이제 대략 현재 한 8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조 원 이상까지는 올해까지 이제 찍으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유상증자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는 1조 원 이상의 이제 중형 증권사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발돋움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 완화되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이제 성장세를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꾸준한 영업 성장이 있었죠. 뭐 2016년, 2017년, 18년, 19년, 20년을 갈수록 꾸준한 영업 성장을 했기 때문에 참고로 2018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473억이었고요. 19년 기준으로 705억이었습니다. 2020년은 100%가 또 뛰어서 1535억 원이었죠. 엄청난 성장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온라인 증거사이다 보니까 지금의 언택트 사회와도 굉장히 맞닿아 있고요. 특히나 이 젊은 사람들의 주식자금 유입을 통해서도 이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이제 보기 전에 이제 좀 분석을 좀 하면서 HTS와 MTS를 직접적으로 써봤어요. 대략 한 10만 원 정도의 자금만 넣고 직접 매수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네, 보통의 중소형 증권사들의 HTS, MTS는 대부분 다 형편이 없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 HTS는 키움증권을 쓰고 있는데 다른 이제 증권사들의 HTS, MTS를 봤을 때에도 대형 증권사는 그나마 낫습니다. 대신증권에 좀 잘 나오고 있지만 나머지 증권사는 굉장히 형편이 없는 수준이다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이베스트는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잘 뽑아졌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꽤나 좀 내실이 있는 그런 증권사이기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 실적에 대한 폭풍 성장세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유튜브 수익이죠. 유튜브 수익이고 또한 이 윤주 센터장님이라던가 아니면 염승아 부장님 봤을 때에도 이 마케팅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이분들을 보고 이제 계좌를 만드시는 분들도 저는 꽤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회수를 좀 보면은 이리온 스튜디오도 이제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10만 명이 넘었고 그 외에도 이제 윤지호 센터장님이 나오는 영상의 보통 평균 조회수가 대략 한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0만 회. 이거 평균치를 웃도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영승환 부장님이 나오는 이제 보통의 조회수가 최소 이제 20만 회부터 뭐 100만 회 이상까지 100만 회 이상까지 가는 것을 봤을 때에도 역시나 이 두 분만 하더라도 꽤나 마케팅 효과가 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중소형 증권사에서 뭐 돈을 쏟아붓고 CF를 찍는다고 한들 이분들이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그런 마케팅 효과보다 더 클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 신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는 그러니까 그들의 직원이 주는 애널리스트가 주는 그런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심지연 뭐 연구위원님이라고 한가요? 그리고 알아봤을 때는 이제 이한나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조회수가 대략 한 15만 원 이상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뭐 오리나 애널리스트 분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 돈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애초에 온라인 증거사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증거사 치고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도 마케팅 홍보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좀 매력적인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지 않나. 특히 증권사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적 성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매력적인 기업으로 좀 나아갈 수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잠시 좀 보면은 시가총액이 4,700억 정도이고요. 그리고
대주주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60% 이상이죠. 이 대주주가 이제 이번에 전환가액도 좀 가져가면서 배당 수익률을 많이 높이고 있는 것도 이들이 좀 가져가기 위해서요. 이들이 이제 그 배당 수익을 많이 챙기기 위해서 지금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대주주가 이제 강력하게 이제 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이익을 이제 뽑아갈 생각이라면 충분히 소액주주도 같이 이익을 이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주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기업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업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좀 아닐 수도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고, 지금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500억, 당기순이익이 1,200억인데 올해는 조금 더 이제 성장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잡혀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고, 배당순이율은 작년 기준으로 8%가 넘었어요. PR은 3, 지금은 4 정도 이제 받고 있습니다. ROE는 19죠. 굉장히 좀 양호한 그런 ROE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당기순이익이 1,200억, 1,300억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은 4,700억 정도, 거의 한 4 정도, PR이 4 정도밖에 안 되죠. 굉장히 좀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성장세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세는 보시면 꾸준히 이제 잘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대주주의 이러한 주주 가치 환원을 위한 그런 의지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배당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는 점, 또한 이 3자 유증, 일반 주주 배정이 아니라 3자 유증이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주가 희석에 대한 그 효과도 꽤나 좀 감소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보통의 증권사들은 유상증자를 좀 왕왕합니다. 왜냐하면 자본금 규모가 굉장히 영업활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EBS뿐만 아니라 대형 증권사도 이제 성장할 때에는 꾸준히 많이 했었었고, 최근에는 교보도 했었고요, BNK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딱히 유상증자에 대해서 그렇게 좀 안 좋게 볼 필요가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채권에 대한 그런 수익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이 금리 상승에 이어서 보험주를 이제 대표적으로 금리 상승 수혜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자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보험수 같은 경우에도 매달 이제 보험금을 받으면 그 돈을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보통 채권에 투자하죠.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제 수익 자금이,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EBS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대출채권이 꽤나 좀 많은 그런 수익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좀 이와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 올해 1분기에도 이제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 증권사들의 실적이 꽤나 좋다는 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려를 좀 기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 영상은 매도, 수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업종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필승이었습니다. 필승!